안녕하세요. 강남 YB 명품 토익 LC 권쌤 권혜영입니다. 오늘은 제 8강입니다. Part 2 하고 있고요. 고득점을 향해서 완전 잘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7강일 때 일반 의문문 했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을 들어갈 겁니다. 이 쌍부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콕콕콕 찍어 드릴 테니까 꼭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마시고 이 쌍부만 잡으시면 이제 정말 파트는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쌍부가 부가와 부정의문문을 저랑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질문, 부정의문문 할 때 부정이 무슨 뜻일까요?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긍정의 반대말이 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 단어에 isn't, aren't, don't, didn't 다 not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do you like 이러면 긍정의문문, don't you like 이러면 부정의문문입니다. 이 부정의문문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단 듣는 방법은 똑같아요. 전체 다 듣기보다는 앞에 문장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필수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Didn't Joe used to work in the shipping department? 어떻게 들리십니까? Didn't Joe used to work? 조란 사람이 한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들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부정의문문이 어려운 이유는 yes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해석했을 때 조란 사람이 한때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근 갔습니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일하지 않았니? 예, 일하지 않았어요. 란 말일까요? 예, 일했어요. 란 말일까요? 다시요? 헷갈리신다고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Yes. 예, 일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르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yes라고 얘기하면 그냥 부정을 얘기합니다. Can't you swim? 너 수영할 수 없습니까? Yes, 예, 수영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yes는 긍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도 긍정만 오셔야 돼요. 예,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no는 반대로 부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도 부정만 하셔야 돼요. Can't you swim? 수영할 수 없습니까? Yes, 예, 수영할 수 있습니다. 어머 쌤, 우리나라 말이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어차피 언어란 게 영어와 한국어가 1대1로 매치가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 말과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부정의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방금 했던 문장. 조라는 사람이 그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했습니다만 옮겨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뭔가 헷갈리는 부정의문을 쉽게 만드는 전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 봅시다. 자, 부정을 긍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가 일했었습니까? 예, 일했습니다만 그가 전근 갔어요. 긍정으로 해석하나 부정으로 해석하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략이라고 하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게 됩니다. 대신 시험장에서 의식적으로 막 부정이 나왔어. 꼭 긍정으로 해석해야 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나오는 대로 Can't you swim? 수영할 수 있니?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다는 거. 어차피 우리나라 말과 다른 싸움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답을 하실 때 yes는 예, 동사합니다. no는 아니요, 동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표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은 뭘까요? 아까 부정은 not이 들어간 게 부정이었다, 그렇죠? 부가는 이거예요.
앞에 뭔가 평서문이 나오고 컴마 다음에 aren't you, isn't it, won't you 뒤에 부가적으로 첨가가 되는 것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부가 의문문도 상당히 고난이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 어구 컴마 뒤에 want you, aren't you, didn't he 이런 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순간 집중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들으시냐면 들어보겠습니다. You're training the new employees, aren't you? 설마 aren't you? 이렇게 들으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 내가 집중을 못 해버리면 aren't you?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aren't you? 이건 듣지 않으시고 앞에 주어 동사를 꼭 드러낸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re training the new employees, aren't you? 뭡니까? You're training the new employees. 네가 훈련하고 있죠. 교육시키고 있죠. 새로운 직원들을.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That's right. 예, 맞아요. 훈련시키고 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뒤에 didn't you?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 뭐가 들리십니까? 들어보겠습니다. You submitted the travel expenses, didn't you? You submitted the travel expenses. 네가 제출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요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는 아무런 관련을 하지 않습니다. 예, 길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해야 정답이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넋 놓고 있다가 aren't you? 이렇게 듣지 않는다. 그게 부가 의문문의 핵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가 의문문도 전략이란 게 있습니다. 아까 부정 의문문의 전략이 뭐였어요? 부정이 나왔을 때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가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부가 의문문의 전략은 뭔지 보겠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일반 의문문처럼 해석하면 쉬워집니다. 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advertisement campaign is running well, isn't it? The advertising campaign is running well. 그 광고 캠페인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라는 게 부가 의문문인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 광고 캠페인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일반처럼 해석해버려도 크게 답을 찾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거든요. 광고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나 광고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말이나 답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회사 판매가 지금 다운이 됐어요. 그 말은 뭔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잘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 같은 경우는 워낙 앞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를 듣고 주어가 동사합니까? 일반처럼 해석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앞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Miss Keller will receive a raise, won't she? 뭐가 들리십니까? Miss Keller will receive a raise. 이렇게 들리죠. Keller 씨가 뭔가 임금 인상을 받을 겁니까? 이렇게 일반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Number 5. Haven't you received the book I sent you? haven't 부정 의문문 나왔습니까? 한 번 더. Number 5. Haven't you received the book I sent you? Haven't you received the book? 네가 받지 않았습니까? 책을. 아니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보냈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헷갈리니까 자, 우리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해 봅시다. 네가 책을 받았습니까? No, 아니요. 언제 보냈는데요? 정답 찾기가 훨씬 더 쉽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이 나왔을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다른 문제 또 연습해 봅시다. Number 3. Why isn't the vegetable soup on your lunch menu today? 첫 단어가 뭐가 들렸어요? 갑자기 의문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Why is the vegetable soup on your lunch menu? 이렇게 들렸습니까? 왜 야채 스프가 너의 점심 메뉴에 부정 없습니까? 자, 사실 부정이 너무 어렵고 학생들이 yes, no를 너무 헷갈려 하셔서 제가 하나의 팁으로 기술로서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하면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 조건이 붙습니다. 그 부정이 첫 단어에 들어갈 때만 소용됩니다. 만약에 이걸 방금 권쌤이 가르쳐드린 기술로 어머 부정이 나왔으니까 나는 긍정으로 바꿀 거야. 왜 야채 수비 점심 메뉴에 있습니까? 라고 해석해버리면 답이 전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할 때는 반드시 첫 단어가 isn't, doesn't, can't 이렇게 첫 단어가 부정이 들어갈 때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의문사와 같이 부정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부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야채 수프가 런치 메뉴에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야채 수프가 아니라 프렌치 어니언 숲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할 때는 반드시 첫 단어에 부정이 들어갈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Number 3. You'll make the reservation for this evening, won't you? You'll make the reservation. 앞쪽에 집중하고 부가 의문 어구는 듣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 부가 의문문은 저기 일반 의문문처럼 해석하면 쉽다. 네가 예약을 할 것입니까? 제가 이미 했습니다. 정답. 이러면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문제입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You haven't seen Ms. Lee anywhere, have you? 뭐가 들리십니까? Have you? 들으면 안 됩니다. Have you 듣지 마시고 다시 주어가 동사합니까? 이렇게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Number 4. You haven't seen Ms. Lee anywhere, have you? You haven't seen Miss Lee anywhere 하고 들리죠? 네가 이 씨를 어디서도 보지 못했습니까? 마치 일반처럼 해석하시면 Not since yesterday. 어제 이후로는 못 봤어요. 대화가 이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 나왔을 때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의문문처럼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Number 2. Weren't our dinner reservations originally for 6 people? 설마 six people?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앞부분을 못 듣고 뒷부분을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문장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첫 단어부터 여기까지 길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쌤, 긴 걸 어떻게 들어요? 긴 문장을 듣는 방법. 반드시 끊어 듣는다. 이거는 언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권쌤과 Part 3, Part 4로 들어갈 텐데 Part 3, 4는 2랑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길어요. 그 긴 문장을 절대로 다 들을 수 없어요. 자꾸 다 들으려고 하시면 몰라 yesterday 이렇게 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끊어 듣는 연습을 좀 하시면 긴 문장을 듣기 쉬워집니다. 일단 앞부분 첫 단어부터 어디까지만 들리는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Weren't our dinner reservations originally for 6 people? 어디까지 들리셨어요? Want our dinner reservations? 여기까지 들리면 완전 성공. 그래서 우리의 저녁 예약이 하지만 잘 안 들렸던 포인트는 여기가 연음 처리가 들어가면서 원타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그래 버리면 뭐 원타가 뭐지? 원탄가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듣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Weren't our dinner reservations originally for 6 people? 그럼 이제 뒷부분도 노려서 되겠습니까? 끊어봅니다. Number 2.
Weren't our dinner reservations originally for 6 people? 들렸다 그쵸? Originally for 6 people 해석하시면 우리의 저녁 예약이 원래는 6명이지 않았습니까? 또는 우리의 저녁 예약이 원래 6명이었습니까? 그런데 미셸이 안 올 거래요. 그 말은 지금 이상한데 원래 우리가 6명이었는데 왜 5명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가 약간 포함된 아주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6명이 원래 예약이었던 것 같은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못 온대요. 미셸이 못 온대요. 정답. 대화로서 이어지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 끊어 듣는 것도 앞으로 권쌤과 계속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는 것도 꾸준히 더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연습하는 것은 다음 강의에 배우게 될 평서문, 여기서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서문까지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Number 4. You don't need to use the copier now, do you? You don't need to use the copier 하고 들렸다 그렇죠? 네가 그 복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까? 부가를 일반 의문문처럼 해석했더니 아니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끝냈거든요. 정답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부가 의문 어구는 들을 필요가 없다. 주어가 동사합니까? 목적어를 이렇게 일반 의문문처럼 해석한다. no를 동사를 넣어서 길게 해석해서 아니요, 내가 끝냈어요 라기보다는 아니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끝냈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Number 5. Won't you need more time to finish all this paperwork? 자, 절대로 스크립트는 보지 마시고요. 첫 두 단어가 뭐가 들렸게요? 첫 두 단어를 want you, want you라고 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갑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want you, want you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럼 뜻이 뭘까요? want you? 설마 원하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마 want you가 want you? 이런 영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만, 아직 글자는 보지 마시고요. 소리만 다시 들어보세요. Number 5. Won't you need more time to finish all this paperwork? 분명히 want you need more time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want you는 뭘까요? 절대로 원하다가 아니라 want you, will의 미래형, will에다가 will의 미래형이래. will 다음에 not이 같이 붙어있는 want다, 그렇죠? 그래서 want you라고 들렸을 때 원하니? want you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아, 이게 will not의 줄임말이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want you, 그래서 want, 그래서 will not의 줄임말이 들어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의 끝냈거든요. 정답 할 수 있다, 그렇죠? want you라고 들렸을 때 will not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배운 걸 적용해 볼까요? 가겠습니다. Number 6. Weren't we supposed to meet at 2? 아, 쌤, 방금 배운 거잖아요. want you, 미래입니다. will not입니다. 아닙니다. 오, 신기하게. 아직 스크립트나 글자는 보지 마세요. want you, want you라고 들렸을 때 사실은 경우의 수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보았던 want, you, want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쌤, want you라고 들었을 때 이게 will not의 줄임말인지 were not의 줄임말인지 어떻게 알까요? 발음으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대부분 문법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want you 다음에는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들었던 게 want you need 이렇게 나왔다고요. 하지만 얘는 비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want you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 들어봅시다. Number 6. Weren't we supposed to meet at 2? supposed pp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는 ing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want 다음에 you나 we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upposed 동사 ed가 들어갔을 때 이게 want to구나 이걸 반드시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want라는 말이 첫 단어에 들렸을 때 일단 원하다는 아니구나. 하지만 want라는 말이 들렸을 때는 첫 단어에 will not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were not의 줄임말일 수도 있겠구나. 구분하는 방법은 세 번째 단어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will not의 줄임말이고 ing나 pp가 들어가게 되면 were not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 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시제가 미래고요. 얘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 도대체 무슨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저기요, 우리 원래 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라는 말은 왜 2시에 안 온 거예요? 왜 늦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그럼 대답하는 사람으로서는 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가 택시 잡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그 늦은 2시에 못 온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Number 6. Weren't we supposed to meet at 2? When we're supposed to meet at 2, 우리가 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괄호하고 왜 안 온 거예요? 왜 3시에 온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정답, 2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택시 잡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로 이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의문문과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려웠다, 그쵸? 그래서 일반과 함께 부정, 부가를 꼭 복습을 좀 해주시고 더 많은 교재에 있는 더 많은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꼭 권쌤이 이렇게 하면 더 쉬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려 가시면서 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